네, 안녕하세요. 영민한 투자. 오늘은 영민한 김프로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골프버디 권자연이고요. 엠비앵골드 김현민 매니저, 영민한 김프로 나와 있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매니저님 가을 옷이 굉장히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가을 골프는 빚을 내서라도 친다는데 맞습니다. 요즘에 뭐 이렇게 금리가 올라서 빚더미에 나앉게 생겼어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사실 이제 금리 긴축 이 네. 얘기가 거의 지금 8개월, 9개월째 이어져 오고 있는 시장의 이제 매크로 변수잖아요. 네. 이제는 좀 잦아들 때도 됐는데 오늘도 사실은 이 매크로 변수 때문에 우리 국내 증시에 좀 출렁거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다만 오늘 저희가 이제 가을 골프복을 이제 이렇게 화려하게 차려입고 왔잖아요. 네. 사실 스트레스를 좀 날려버리시면서 다음 주 좀 희망적인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 네. 저희 이제 영민한 골프를 보시면서 사실 기분 전환도 여러분들이 좀 하시면서 네. 종목에 대한 고민들도 좀 해결을 좀 해 나가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밖에 날씨도 좋으니까 영민한 투자 꼼꼼하게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라운딩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증시 코스 진단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오늘의 증시 코스 난이도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저는 오늘 오랜만에 네. 파3홀로 진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3. 저는 오늘도 그렇게 쉬워 보이진 않던데요, 네. 매니저님? 시장이 사실 어려워요. 네. 객관적으로 보면 상당히 좀 어렵고 원달러 환율도 이제 막 1,400원까지 올라가고 있죠. 미국 증시는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죠. 네. 좋은 부분이 별로 없는데 저는 오히려 이럴 때가 항상 좀 투자 심리가 감해도 구간으로 좀 접어든 자리가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실제로 국내 증시 흐름을 보면 중간에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좀 들어왔다가 미국 증시가 무너지면서 다시 한번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확실하게 이제 기술적 지표들은 과매도 시그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원달러 환율이 다행히 뭐 1,400원을 넘어가지는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실제로 오늘 미국 증시가 빠진 이유가 엄밀히 따지면 이게 악재가 나와서 빠졌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소매 판매 지표가 전월보다 더 잘 나왔다라는 부분이 하나의 이제 악재로 작용을 한 거고 또 하나는 지난주 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지난 전주보다 조금 더 호전됐다라는 부분. 사실 이 두 가지 경제 지표는 오히려 미국 경제에 지금 탄탄하다라는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다만 이제 다음 주 FMC 회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긴축에 대한 우려가 또 더 강화될 수 있는 재료로 작용을 하면서 오늘 장 막판에 미국 증시가 좀 무너졌거든요. 오늘 미국 증시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이기 때문에 뭔가 오늘 이제 변곡점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점을 이제 예상을 좀 해보면 오늘처럼 이렇게 시장 분위기가 무겁고 주가가 이제 급락하는 이럴 때 또 좋은 종목들을 좀 선점할 수 있는 전략을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오늘 시장 상황은 아직까지 어렵지만 다음 주에 대한 좀 기대감을 가져보자라는 측면에서 파3홀로 진단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뭐 FMC 이후로 반등이 나올 것이다라고 네. 이런 얘기도 하는데 맞습니다. 그때 또 들어가면 늦잖아요. 그렇죠. 네, 오늘 시장 한번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남은 오후장 원포인트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오늘 원포인트 전략은 네. 달리는 말에 올라타자 이렇게 한 줄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리는 말에 올라타자. 요즘 달리는 말 하면은 뭐 로봇, 그렇죠. 철강, 맞습니다. 뭐 이런 종목들일까요? 로봇, 철강, 자동차 뭐 네. 전부 이제 이쪽 섹터의 종목들이 잘 가고 있는 종목들이 이제 더 올라간다는 이제 그런 의미인데요. 시장 상황을 감안을 해보면 아니 달리는 말을 올라탔다가 내가 괜히 고점에 물리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요. 이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네. 그래서 제가 자리를 좀 보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접근 가능한 종목들을 선별을 좀 해왔고요. 어제 제가 이제 수익 실현한 종목들 뭐 덕산 테코피아도 그렇고 한농화성도 그렇고 이런 종목들이 사실 시장에서 크게 부각되지는 않았었지만 시장의 순환매 사이클을 감안하면 분명히 한번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거 무료 방송 시간에서도 강조를 많이 해드렸었거든요. 종목을 선점해 놓고 있다가 다음 주에 시장이 이제 강한 기술적인 반등을 할 때 그때 추격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강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때 차익 매도 물량들을 좀 여러분들이 차익 매도를 고민하는 그런 이제 매매 전략이 좀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오히려 오늘 같은 시장이 이제 급락하고 있는 와중에도 달리는 말에 올라탈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잠시 후에 제가 원샷 홀인원 종목 2개를 좀 준비를 했는데 전부 다 지금 소위 말해서 시장의 이슈가 좀 주목되고 있는 섹터에서 두 종목을 엄선을 좀 해왔으니까 기대를 한번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공개되는 두 가지 종목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홀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도착한 홀은 매니저님 종목들 잘 가고 있는지 확인해보는 네. 종목 리뷰 홀입니다. 자, 가장 먼저 리뷰해볼 종목은 이번 수요일에 소개해 주셨던 그렇죠. 종목이죠. 덕산 테코피아입니다. 이 종목 어제 급등하던데 아우. 이 종목의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네, 이 종목은 이글 종목으로 진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프로님 이글 나이스 샷 축하합니다. 역시 이글입니다. 어제 네. 무슨 10% 급등하던데요. 맞아요. 네. 지금 장이 되게 안 좋아도 제 표정이 지금 싱글벙글 하잖아요. 지금 종목들이 너무 좋아서 이제 그런 거거든요. 지난 수요일 날 불과 이틀 전에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드렸던 덕산 테코피아가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던 목표가 23,000원을 정확하게 이제 터치를 좀 하면서 네. 수익률이 이제 고점 대비해서 한 12%, 13% 정도 이제 기록을 좀 했거든요. 아무래도 지금 소재 종목들 중에서 추세가 좀 잘 잡혀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미국의 이제 전해액과 관련된 신규 투자가 진행된다는 기대감으로 약세장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잘 움직이고 있다. 조광 페인트라든지 덕산 테코피아, 캠트로스 이런 종목들이 거의 같은 모멘텀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술적인 위치도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면 이런 종목들이 이제 시세가 나는 게 너무나도 좀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제가 몇 주 전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엠캠이라는 종목 있잖아요. 이 종목도 역시나 이제 전해액 관련된 종목인데 53,000원대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종목이 오늘 7만 원 훌쩍 넘어가면서 고점 대비하면 수익률이 44%를 넘기고 있거든요. 전해액과 관련된 종목들 사실상 지금 양극재 종목들이 시장을 주도하다가 LNF도 어저께 조금 노이즈가 좀 있었고 오늘 에코프로 BM도 한 3%가 넘게 조정이 좀 들어오고 있죠. 양극재 종목 쪽에서 빠진 수급이 전액 쪽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게 분명히 지금 포착되고 있기 때문에 엔캠 그다음에 오늘 제가 리뷰해드렸던 덕산 테코피아뿐만 아니라 뭐 동화기업이라든지 첨보 같은 종목들도 후속주로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도 함께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김민구님께서 요즘 영림 매니저 종목 굿굿이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무려 12% 수익 이거래 많이 챙겨갔습니다. 자, 다음으로 리뷰해볼 종목은 바로 해성 TPC입니다. 바로 어제 소개해주신 종목이거든요. 자, 이 종목의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뭐 이 종목도 대박이었는데요. 네. 이 종목 당연히 홀인원 종목으로 진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김프로님 홀인원 나이스 샷 축하합니다. 진짜 이렇게 하루 만에 그렇죠. 홀인원 기록하기 귀엽기. 야, 이게 그야말로 한 방에 그냥 말 그대로 이제 홀인원이 나왔는데요. 네. 어저께 제가 이제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빠르게 좀 순환매하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정말 그렇게 많은 로봇주 중에 이제 딱 찍어드리는 이제 종목 해성 TPC가 네. 오늘 아침에 거의 20% 가까이 이제 또 급등을 하면서 시원하게 이제 목표가를 달성을 했거든요. 어저께 제가 7,900원에 이제 말씀드렸는데 네. 오늘 목표가 9,000원을 훌쩍 뛰어넘으면서 와. 고점이 이제 9,500원이었어요. 네. 무려 21%가 이제 수익이 났다. 사실 어저께 이제 접근을 하신 분들은 오늘 뭐 아무리 못해도 한 15% 이상은 차익을 챙길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뭐 영민한 투자를 시청하신 분들은 전부 다 오늘 기분 좋게 수익 매도를 좀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9,500원까지 올라간 이상 뭐 추가적으로 더 올라간다면 10,000원 정도 라인을 볼 수 있겠지만 저는 굳이 이 종목을 더 뭐 길게 끌고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로봇 종목들 안에서도 워낙 지금 순환매가 빠르게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제 저녁에 제가 말씀드렸던 뭐 로보티즈 같은 종목들 네. 그리고 오늘 T-로보틱스도 또 움직이고 있죠. 주가가 많이 좀 빠졌었던 SP 시스템즈도 오늘 주가가 강하게 좀 반등이 좀 들어오는 모습이거든요. 로봇 종목들이 상당히 좀 빠르게 지금 순환매를 하면서 계속해서 뭔가 이제 새로운 재료들 뉴스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2차전지 소재 종목들이 움직였을 때하고 거의 지금 비슷한 스토리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로봇 종목들은 목표 수익을 그냥 10에서 20% 딱 짧게 잡아놓으시고 빠르게 트레이딩을 하면서 수익 극대화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게 좀 좋은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음 주에도 저는 분명히 이제 로봇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좀 공략을 좀 할 테니까 후속주에 대한 것도 같이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로봇 업종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는 있지만 다른 종목으로 좀 옮겨가서 빠르게 수익 내보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20% 수익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네. 자, 계속해서 다음 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니저님 홀인원 뭐 이글 기록하고 있으니까 네. 우리 시청자분들 종목 상담도 또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가장 먼저 들어온 사연은 6887번님인데요. TCC 스틸을 가지고 계세요. 14,250원에 비중 20% 정도 보유하고 계십니다. 손절해야 할까요?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아니 근데 요즘 철강주들 잘 가고 있는데 맞아요. 이 TCC 스틸은 어떻게 이게 대응이 사실 좋을까요? TCC 스틸은 약간 이게 좀 상황이 좀 애매한 게 네. 지금 이제 철강 관련된 종목들 오늘도 뭐 물배철강이라든지 동국제강 네. 뭐 이런 종목들 주가 흐름이 좋잖아요. 근데 이제 TCC 스틸은 약간 지금 역주행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저는 이 종목은 버디 종목으로 진단을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TCC 스틸은 일단은 버디 종목으로 네. 진단해 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주가는 일단 저는 뭐 좀 흘러내렸지만 보유를 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 게 어차피 비철금속이나 이제 철강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시세가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TCC 스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기차 소재 쪽으로 지금 이슈가 있었어요. 다른 철강 종목들보다 먼저 움직였던 게 바로 이제 전기차 쪽으로 이제 새로운 부품을 납품한다라는 이제 뉴스가 보도가 되면서부터 주가가 이제 강하게 좀 움직였기 때문에 그러고 난 이후에 한 2, 3주 정도 지금 조정이 좀 심하게 진행이 좀 됐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가격 눌림목이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있는 국면이다. 주가는 14,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이제 단기 반등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매수하신 가격 14,250원 본전에 좀 매도한다라는 목표로 기술적인 반등을 좀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보유 의견을 드리면서 버디 종목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TC 스틸은 보유하자라는 의견 남겨주셨고요. 자, 다음으로 들어온 사연은 6488번님입니다. 아모 그린텍을 가지고 계세요. 16,5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 40%로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계시네요. 네. 자, 이 종목 어떻게 평가하고 자, 계신가요? 이 종목은 이글 종목으로 진단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 이글입니다. 희망을 가지세요. 네, 아모그린텍 자동차 부품 관련주잖아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제가 최근에 아모그린텍 소개를 해드릴 때 그때 이제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가격이 조금 밀렸지만 AS 차원에서 진단을 조금 해드리면 사실 지금 제가 가장 좀 주목하고 있는 업종 두 개를 이제 꼽으라고 하면 자동차 네. 그리고 이제 로봇 요 두 쪽이거든요. 자동차는 원달러 환율이 지금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자동차 업종이 환율 상승의 이제 최대 수혜 업종이 지금 꼽히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자동차 업종 안에는 완성차 회사들도 있고 2차 전지 배터리를 만드는 기업들도 있고 배터리에 들어가는 소재와 원재료를 만드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이 다 공통적으로 지금 똑같은 수혜를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아모그린텍도 고효율의 이제 자성 소재가 사실상 전기차라든지 이런 친환경 자동차에 이제 탑재가 되기 시작하면서 실적이 상당히 좀 강하게 턴어라운드 되고 있다라는 게 최근에 이제 주목을 좀 받았었던 포인트고요. 주가는 사실 뭐 고점 대비해서 한 5에서 10% 정도 변동성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거거든요. 눌림목 조정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계속해서 보유하시고요. 중기관점으로는 2만 원 이상까지도 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가격은 조금 밀렸지만 느긋하게 이제 보유를 하시면서 중장기 전략으로 2만 원 목표가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모그린텍은 중장기적으로 접근해보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분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마지막 콜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이진님께서 이렇게 빠지는 날 기다렸는데 막상 오니까 뭘 네. 사야 될지 모르겠다. 그렇죠. 라고 이렇게 맞습니다. 말씀해 주셨어요. 많은 투자자분들이 진짜 고민되는 게 그거예요. 네. 내가 가격을 딱 정해놓고 여기까지 빠지면 사야지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데 막상 가격이 거기까지 빠지면 더 빠질까 봐 겁나서 매수를 못 하거든요. 맞아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이 두 종목을 저점 매수의 기회로 여러분들이 활용을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의 첫 번째 원샷 홀인원 종목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코롱 플라스틱이라는 종목을 현재가로 한번 편입을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 종목 뭐 차량 경량화 맞아요. 아니면 뭐 포르쉐 IPO 수혜주로 알고 그것도 있는데. 있어요. 맞아요. 네. 새로운 제가 이제 좀 트렌드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기 위해서 네. 코롱 플라스틱이라는 종목을 준비를 좀 해왔는데, 자, 우리가 2차 전지 소재 기업들을 한번 이제 되짚어 보면 네. 시장 상승을 가장 강하게 주도했던 게 원래는 양극재 종목들이었잖아요. 에코프로, BM과 LNF 그리고 최근에는 코스모 신소재까지 이 양극재 설비 투자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급등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도 잘 나가고 있는 포스코 케미칼. 포스코 케미칼은 음극재뿐만 아니라 이제 양극재 쪽도 장기 공급 계약 공시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야말로 왜 소재 종목은 다 움직이는데 포스코 케미칼만 못 가느냐, 이런 이제 개인 주주분들의 볼멘 소리가 정말 많았었던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포스코 케미칼인데, 네. 이 포스코 케미칼도 엄청나게 급등을 했죠. 맞아요. 그러고 난 이후에 이제 바람을 이어받은 섹터가 바로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이었어요. 엄밀히 따져보면 이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이 미래 성장성은 상당히 좀 많이 기대가 됐었지만 주가를 좀 들어올릴 만한 모멘텀이 좀 부족했던 게 사실이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IRA 법안을 이제 통과시키기 시작하면서 자원 재활용에 대한 부분들이 워낙 좀 강조가 많이 됐었죠. 특히나 중국을 이제 배제하기 시작하면서 2차 전지 배터리 안에 들어가는 원재료들도 중국산은 전부 다 이제 배격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서 국산화를 시키기 위해서 대체할 수 있는 소재들을 찾다 보니까 이 폐배터리 리사이클과 관련된 부분들이 워낙 시장이 좀 주목을 좀 많이 받았었고, 그러면서 이제 성일 하이텍, 세비캠, 코스모 화학 같은 종목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이제 급등을 했던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움직인 섹터가
이슈가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던 한농화성 같은 종목이에요. 전고체 배터리. 여러분들이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배터리에 대한 이제 투자는 계속돼서 진행되고 있고 기술 개발도 계속해서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배터리의 효율을 이제 끌어올리는데 가장 좀 중요한 게 배터리의 이제 원가를 낮추는 거. 일단 싸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중국산이 대부분 다 싼 원료로 공급이 되고 있었는데 사실 이제 중국산을 못 쓰게 되다 보니까 더 싼 원재료를 구하는 게 하나의 숙제가 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배터리 안전성이에요. 싸게 만들다 보니까 안전성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이제 전방의 배터리 셀 기업들이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투자를 이제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이제 장기 공급 계약 이슈가 불거졌던 하나기술이라든지 어저께 한농화학 같은 이런 기업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이제 급등을 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히스토리를 설명드리는 이유가 그러면 2차 전지 소재 종목들 중에 다음 이제 좀 테마가 될 수 있을 만한 게 뭐가 있을까라는 걸 이제 고민을 해보면 저는 단언컨대 이제 차량 경량화와 관련된 이슈가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네. 이쪽은 배터리보다는 자동차 자체의 제작에 대한 이제 부분이거든요. 실제로 전기차를 이제 만들어냈을 때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은 연비예요. 한번 충전을 했을 때 과연 몇백 킬로를 갈 수 있느냐. 지금 이제 상용되어 있는 전기차 중에 한 번 충전으로 가장 멀리 갈 수 있는 게 한 500km 정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500km라면 뭐 서울에서 부산까지 바로 갈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유럽이라든지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충전해서 500km라면 상당히 좀 불편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배터리의 성능을 이제 끌어올려야 되고 또 하나는 자동차의 무게 자체가 줄어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승용차에 한 가족 4명이 탑승하는 것과 운전자 1명이 탑승하는 건 연비가 완전히 다르겠죠. 네. 자동차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연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동차의 차체 무게 자체를 줄이는 거, 그게 바로 차량 경량화와 관련된 이슈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이 바로 코오롱 플라스틱이라든지 에코플라스틱과 같은 기업이에요. POM 소재를 이제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기업인데요. 코오롱 플라스틱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라든지 이제 수소차와 같은 이런 친환경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경량화 소재를 전문적으로 이제 제조하는 기업이고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우리가 이걸 보통 EP라고 하는데요. 이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중에서 POM을 주로 이제 생산하는 기업이고 국내에서는 이 POM, 소위 말해서 폴리옥실 메틸렌을 유일하게 이제 생산하는 기업이 바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코오롱 플라스틱이라는 이제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유일 생산하고 있는 이 POM은 고강도와 고탄성이라는 이제 특성을 가지고 있고 전기차의 이제 핵심 소재로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시면 고철 덩어리보다 플라스틱이 당연히 가벼울 수밖에 없겠죠. 네. 근데 플라스틱의 단점은 뭐예요? 부러질 수 있잖아요. 네. 만약에 자동차에 탑재된 플라스틱이 사고가 나서 이게 부러져 버리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나타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POM이라는 소재 자체가 고탄성, 고강도의 이제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철과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외형은 플라스틱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자동차 기업들이 철강 소재를 이 플라스틱 소재로 대체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POM 가격이 이제 상승하고 있다라는 게 코오롱 플라스틱의 가장 좀 수혜가 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주요 원재료인 메탄올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이제 대규모 증설을 하면서 공급 과잉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POM을 만드는데 POM 가격 자체는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POM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또 메탄올이라는 소재는 공급 과잉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요. 네. 이렇게 이제 격차가 벌어지면 이만큼이 이제 마진으로 남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코오롱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하반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내년까지 실적이 상당히 좀 강하게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아까 우리 재은 아나운서께서 얘기해줬던 것처럼 최근에는 포르쉐 IP와 관련해서 뭐 3기라든지 코리아 FT 같은 종목들이 어마어마하게 급등을 했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코오롱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포르쉐에다가 양극재를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이 바스프하고 합작법인을 설립을 해가지고요. 2차 전지 소재를 지금 공동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엄밀히 따지면 가장 직접적으로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포르쉐 수혜주가 또 코오롱 플라스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가의 위치를 보시면 다른 소재나 부품 종목들보다 이제 겨우 바닥권에서 서서히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오늘같이 시장이 급락하는 와중에도 충분히 한번 저는 접근할 수 있는 자리다라고 보여지니까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가로 일단 편집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13,500원 정도로 1차 목표가 제시해드리도록
해드리도록 하고요. 손절 가격은 11,000원까지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원샷 홀인원 종목은 바로 코오롱 플라스틱이었습니다. 요즘 전기차 새로 나오는 거 타보니까 네. 진짜 가볍더라고요. 그렇죠. 이 코오롱 플라스틱도 좀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참 신기한 게 또 네. 전기차를 타면은 엔진 소리를 가상으로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주행과 관련된 이제 스피드를 즐기시는 분들은 이 엔진 소리도 이제 되게 좀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차량이 경량화되면은 사실 이게 실제로 내가 레이싱을 하는 듯한 기분을 잘 못 느끼는데 차량 경량을 좀 보완할 수 있는 기술도 많이 발전이 되고 있어서 이 코오롱 플라스틱이 이제 만들어내고 있는 이 소재들이 전방위적으로 저는 채택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표 주가 13,500원까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원샷 홀인원 종목 알아봤고요. 두 번째 원샷 홀인원 종목도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네오위즈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같은 시점에 이 네오위즈를 가지고 오셔서 그렇죠. 저는 좀 깜짝 놀랐는데 성장주 괜찮을까요? 게임주 네, 정말 뜬금없죠. 네. 사실 지금 시장에 게임주라니 오늘 SM이라는 종목이 뭐 어제 지배구조라든지 그런 네. 이슈 때문에 주가가 좀 급등을 했는데요. 사실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오늘 오후장 한 줄 전략으로 네. 가는 종목을 이제 올라타야 된다. 네. 가는 말에 올라타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그런 측면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오위즈가 최근에 왜 이제 게임주들 중에 유독 좀 강한 흐름을 보였는지를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뭐 네오위즈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게임 퍼블리싱과 이제 게임들을 개발하는 그런 이제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회사로는 네오위즈 홀딩스, 그다음에 네오플라이, 뭐 메타라바, 게임온 이런 이제 계열사들을 이제 보유하고 있는 회사예요. 한국 개발사, 게임 개발사 최초로 게임스컴이라고 하는 데서 세계 부분에 이제 대상을 수상했다라고 하거든요. 바로 이제 네오위즈가 최근에 이제 출시한 이 피의 거짓이라는 콘솔 게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 요즘 게임스컴 또 콘솔 게임이 또 대세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이게 콘솔 게임이라는 게 여러분 예전에 우리 팩을 꽂아서 쓰는 이제 게임 있잖아요. 네. 그걸 이제 얘기하는 거거든요. 가장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게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그걸 이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우리가 요즘에는 게임을 전부 이제 핸드폰으로만 하다 보니까 이 콘솔 게임을 누가 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겠지만 올해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이 플레이스테이션 품귀 현상 때문에 네.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도 좀 있었거든요. 아직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콘솔 게임을 이용하고 있는데 게임스컴이라고 하는 이 어워드, 저는 사실 뭐 게임을 뭐 많이 하질 않기 때문에 네. 게임스컴이라는 이 어워드가 얼마나 이제 큰 어워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국내 게임 개발사 중에 처음으로 이 세계 부분에 동시에 이제 대상을 수상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한지를 과거의 사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출시하고 난 이후에 1년 동안의 이제 판매량을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에 대상을 받은 게임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0만 장 가까운 판매고를 올렸다라고 해요. 근데 지금 피해 거짓 같은 경우에는 아주 보수적으로 기존에 이제 패키지 상품을 기준으로 했을 때 판매량이 한 140만 장 정도 예상이 될 거라고 이제 하고 있다가 요번에 이제 세계 부문의 대상을 수상하고 나서 250만 장으로 상향 조정됐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번에 이제 대상을 수상했던 게임들 같은 경우에는 최소 1000만 장 이상의 판매고를 올렸기 때문에 250만 장도 상당히 지금 과소평가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패키지 하나당 지금 5만 5천 원 정도 되니까 만약에 250만 장이면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시면 1000억이 넘는 거고요. 만약에 1000만 장을 판다라고 하면 매출액 기준으로 봤을 때는 5,500억이 넘어가는 거예요. 네. 어마어마한 이제 수익이 나타날 수 있는 새로운 신작 게임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최근에 이제 주가가 다른 게임주들하고는 완전히 좀 차별화된 흐름을 보이면서 공공행진이 좀 나타났었거든요. 제가 요즘에 섹터나 업종과 상관없이 여러분들께 많이 강조해드렸던 패턴이 바로 고가놀이 패턴이에요. 이렇게 강하게 한번 주가가 올라서고 난 이후에 매물 소화를 하면서 옆으로 이제 행보하는 패턴. 네오위즈도 정확하게 지금 그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가격 조정이 마무리되는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눌림목 매수를 한다는 측면에서 접근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 전략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43,500원 정도 제시해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32,000원으로 가격
가격 전략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원샷 홀인원 종목은 바로 네오위즈였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네. 목표 주가 43,500원, 손절가는 32,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원샷 홀인원 종목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매니저님 여기서 좀 보내드리기 아쉬운데 네. 내일 또 강연회를 준비하고 계신다고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주말에는 저도 또 일을 또 해야 되는데요. 네. 내일 오후 2시에 제가 메타버스 강연회를 진행을 좀 해드릴 거예요. 지금 시장 상황이 워낙 어렵잖아요. 그야말로 지금 긴축의 시대거든요. 과연 연준이 금리를 어디까지 올리려고 이러는지, 달러는 얼마나 강세를 보일 건지, 원달러 환율은 어디까지 올라갈 건지, 매크로 변수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을 수밖에 없는데 사실 아무리 고민을 해도 답이 안 나오는 숙제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한 고민을 좀 한켠에 좀 제쳐놓고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도 부각되는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긴축의 시대에 핵심적인 수혜주가 될 수 있는 업종과 종목들을 제가 내일 집중적으로 좀 분석을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제가 최근에 많이 강조해드렸던 로봇과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여러분들 고민이 많으실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좀 집중적으로 좀 분석을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갖고 계시는 고민들을 많이 조금 해소를 좀 해드리려고 하니까요. 내일 오후 2시에 MBN골드 홈페이지나 뭐 유튜브, 그 다음에 이프렌드 채널을 통해서 접속을 좀 하시면 메타버스 강연에 모든 분들 무료로 참석할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메타버스 강연회를 할 때 늦게 들어가니까 자리가 없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서서 보고 이래야 네. 되는데 QR코드 꼭 찍으셔서 많은 참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후장에도 나이스 샷!